네, 이번엔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시장의 심오한 내용을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루카스 투자자문의 김찬기 상무가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서는 최근에 재정 절벽, 그 재정 절벽 이후에는 또 이 양적 완화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종결이 되면은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냐? 이것을 두고 12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일단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내놓을 만한 시기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 QE1부터 QE3까지 시간을 보면은 시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는 지난번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번 12월 연준 회의에서 QE4 네 번째가 발표된다면은 9월에 발표한 QE3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도 전에 너무 공격적으로 정책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정 절벽이 만약에 연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부터 유동성 감소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정 절벽 이슈가 연내 타결이 될 거라고 조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버냉키 연방 총재가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통한 안전망 구축,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은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GDP 기준으로 약 1.2에서 1.5%, 유동성 축소 규모 약 1,800억 이상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고용이 늘지 않거나 이런 점은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QE4 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중지를 연기하는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좀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수하게 미국의 경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차례의 그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는 평균적으로 36에서 37만 건, 실업률은 7.9%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고용 회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실업 청구 건수가 좀 30만 건 수준에 근접해야 되고, 실업률 또한 그 연방준비위원회 목표치인 6% 이하로 좀 하락해야 되지만은 이 재정 절벽 이슈가 지금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 노력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경기 부양적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시간이 이르다, 기간이 조금 이르다는 면을 제외하고는 현재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정황상 5% 트위스트의 연장 혹은 QE4의 실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 것이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만은 12월에 할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까지는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이 재정 절벽, 재정과 통화는 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재정 절벽이 다다르게 되면은 통화 절벽까지 연결돼서 양적 완화도 당장 움츠러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걱정거리였는데,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 물론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그렇습니다만 연방은행 총재들이 페드, 연준이 가지고 있는 힘의 여력은 아직도 충분한 추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도 국채를 직매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뉴스로 살펴보면은 재정 절벽을 해소하는 것은 공화당의 재정 감축과 민주당의 부자 증세가 좀 결합된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정 긴축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번째 유동성 공급 정책이 나온다면은 재정 절벽에 따른 긴축의 우려를 통화 완화로 대체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의 실기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히 해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위원들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농산물이라든가 상품 등의 투기적 요소가 전이되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정책, 그리고 신중한 경기 회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재정 절벽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이 악재를 이미 반영시키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추가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호재의 출현은 악재보다는 새로운 호재에 민감하게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증시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지금까지 유입이 되었는데 대부분 채권형으로 유입돼서 2011년 초에 77조 원에서 88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기 부양의 정책이 좀 속도를 낸다면은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부동자금, 그리고 원화 강세라는 환차익,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게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부의 재료들이 계속 그 혼조 양상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가닥은 좀 잡아가는 것 같고 아직 섣부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긍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장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의 재료는 외부의 재료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또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기술적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시장의 교과서적인 분석에 의하면은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기술적인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 부분은 상무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상승장에서 그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는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단기 과열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 10월 말의 지수 반등은 5일선이 하향하는 21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골든크로스가 나지 않고 마무리됐는데 최근에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옴으로써 반등이 상당히 견조하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볼 때 11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21선과 추가적인 골든크로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1선도 하락세를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지지에 대한 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증시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라든가 그리스 문제의 불확실성 해소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재정절벽 이슈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이동평균선만으로 봤을 때는 작게 보면은 241선의 저항 그리고 21선의 지지 사이에서 크게 보면은 61선과 1870에서 80선의 직전 저점 사이의 박스권을 예상해보고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악재의 반영 그런 이후에는 새로운 호재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시장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의 관점을 통해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미국은 이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주 월요일은 또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을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거 참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그 태풍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소비가 좀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오픈을 하자마자 막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 자료 화면을 보고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나라에 또 호응을 하는데 그런 소매 가전 제품들이 많이 팔렸던 모양이죠. 예. 이거를 우리가 힌트로 얻었을 때 앞으로 투자의 어떤 종목들, 섹터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증시를 놓고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 반등해서 주도주로 지위가 확실히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불안할 때 보면은 주도주는 적게 빠지고 많이 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거 데이터도 살펴볼 때도 전기전자 업종의 4분기 계절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IT 업종의 4분기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되었던 2011년 말에도 전기전자 업종은 4분기에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서도 보면은 4분기 실적에서 분기 단위로 상승하는 업종은 전기전자, 운수장비를 포함해서 건설, 증권보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적 상대 수익률과 실적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는 아직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모멘텀 및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인사이드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또 내면의 모습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운용력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들어보는 시장의 시각이니까 잘 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카스 투자자문의 김찬기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